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개그맨 김성환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을 볼 때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교통 환경, 임대 시세, 주요 임대 수요층, 아니면 주변의 개발 호재. 수많은 부동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지역은 어디인지, 또 이 조건별로 어떤 투자처를 공략해야 하는지, 이번 시간 저희가 싹 다 everything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혹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02-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볼까요?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우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오늘의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전문가 이윤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며칠 들어서 좀 약간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전문가님이 오셔서 여의도 하늘이 정말 파랬어요. 아, 그랬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도 흐린 줄 알았는데 저의 영향인가요? 그렇죠. 아우, 감사합니다. 전문가님은 스페셜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일자리와 초역세권, 재개발 등 돈이 되는 부동산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오늘 시간 좀 꼼꼼하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첫 번째 지역은 이제 송파구 거여동인데요. 네. 송파구 하면 강남 3구죠. 요즘은 거여마천 뉴타운 때문에 아주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송파구 거여동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에서도 오른쪽 이제 바로 맨 끝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경기권에 진출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많은 어떤 그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서 업무라든지 상업이 활성화되는 곳으로서 지역 가치가 높아지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네, 뉴타운 사업과 신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송파구 거여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강남 4구 중 하나인 송파구의 끝자락 거여동은요, 5호선 거여역 역세권으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동부 간선도로와 같은 고속화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서울 동서지역 간 이동이 편리하고요. 또 잠실 롯데타운, 가락시장, 문정 법조타운과 같은 상업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데다 조용한 주거환경 덕분에 배우 주거지로 인기가 좋은데요. 특히 롯데타운과 문정 법조타운 주변으로는 편의 문화시설까지 빼곡하게 갖춰져 있어서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강남권 마지막 개발 사업이라 불리는 거여 마천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덕분에 주거 환경이 더욱 개선되면서 지역 가치가 한층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송파구 거여동입니다. 네, 교통망, 주거 환경, 개발 사업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바로 이 주거 지역 거여동의 모습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거여동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공략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여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보 1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9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이제 29.9제곱미터이고 실사용 면적이 큽니다. 약 16평, 17평 되니까 투룸으로서는 큰 면적이죠. 지역 시세는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네, 초역세권이라는 조건까지 갖춘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거여동이 왜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손꼽히는지 주변 환경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거여동 자체가 이제 송파권에 속해 있죠. 송파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지 녹지 환경, 학군이 좋은 그러한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살기가 편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거여동이 관심을 최근에 많이 받는 이유는 거여마천 뉴타운이 이제 활기를 띠고 있죠. 그래서 본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또한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 위쪽으로 하남 가밀지구가 있죠. 거기에 공공택지지구에 대단히 아파트가 이제 조성이 되고요. 또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제 북일해가 개발이 돼서 또 주택 수가 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어떤 고급스러운 주거벨트가 조성이 되는 그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여마천 뉴타운이고, 바로 그 중심이 되는 역이 거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거여역에서 북위례까지 신설 그 직통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이 북위례에서 이 신도시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이 거여역을 이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거여역의 이제 유동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거여역 자체가 이제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요가 이제 동남권으로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역세권에 필요한 업무라든지 상업 시설이 필수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이 거여역을 업무 상업지구로 조성한다라는 이제 발표도 있었죠. 그래서 임대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미 뭐 농남권 유통단지라든지 또 문정법조 단지 뭐 이런 업무 라인으로 많은 고용 인원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수요층은 또 이미 확보가 된 곳이기도 하죠.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여역에서 초역세권의 6차선 대로변 일면 후반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역과의 그 접근성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의 신축의 힘을 받은 이 아파트들이 프리미엄도 이미 붙었고요. 또 네. 고가로 고공행진을 하면서 앞으로 거여역 역세권 주변의 소형 주거 상품들에도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권의 개발은 이 거여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그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들과 가격을 비교를 해본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역세권의 그 위치이면서 또한 5호선이 또 오피스 라인이죠. 그래서 광화문이라든지 종로, 여의도 이런 그 직장인들의 출퇴근이 좋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 8호선, 9호선의 환승이 가능하고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동부간선도로 타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이라든지 경기권 진출입이 아주 수월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송파권의 어떤 굵직한 생활 인프라들 많이 있죠. 뭐 가락시장이라든지 롯데몰 뭐 이런 그 굵직한 생활 인프라와 곳곳에 근린공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아주 쾌적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앞으로 주거 환경이 어떻게 더 좋아질지 궁금합니다. 개발 호재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네.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그 난항을 좀 많이 거듭하다가 2015년도부터 속도가 많이 붙었죠. 그래서 공사가 현재는 이제 빨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수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여동이 이제 3개 지역이고요. 마천이 5개 지역으로서 약 12,000세대가 형성되는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이 될 텐데. 우선 이제 2-2 구역이 이 편한 세상이죠. 이제 15대 1의 경쟁률. 또한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45세대, 여기는 뭐 한 55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도 지금 차분하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천 134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 31만 평의 이제 큰 사업 부지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네. 이제 거대한 어떤 그 주거 벨트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 재개발을 통해서 어떤 다각도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으로는 위례 트램 노선과 위례 신사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위례가 들어갔으니까 위례 뭐 굉장히 큰 교통호재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거여 마천 지역에도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교통호재가 되겠습니다. 이 위례 신사선은 위례를 지나서 이제 송파도 지나죠. 그래서 강남의 뭐 청담이라든지 신사까지 강남의 주요 지역을 다 이어주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환승도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이 위례 신사선이 개통이 될 경우에는 뭐 여러 노선들과 이제 교차가 되죠. 또한 위례 트램 노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정을 지나서 위례를 관통을 하고 마천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그 9개 정류장으로서 5호선과 8호선이 환승이 되고 위례 신사선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노선으로서 강남과도 빠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고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 또 트램 노선 같은 경우에는 21년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발의 속도가 붙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거여 마천 지역의 교통 입지는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과 위례 신도시 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거여동의 모습 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현재 거여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역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7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을 활용하실 때 투자 금액은 3,700만 원에서 4천만 원 가능하십니다. 또한 월세를 예상을 해보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가능하겠고요. 대출은 약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송파구 거여동 투룸 다세대 주택 평균 매매가는 3억 1천에서 3억 5,7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3,700에서 4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7,7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거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어떤 걸 체크해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이 다세대 주택은 이제 초역세권의 주변에 이제 개발지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유리한 장점을 많이 갖고 있죠. 네. 또한 이제 거여 마천 뉴타운의 개발 수혜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주변의 어떤 교통의 이런 것들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내외부가 우수하고요. 또 채광이라든지 전망이 상당히 우수하고 또 인테리어도 주거 동선을 고려한 이런 설계로 꼼꼼하게 구석구석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앞에 여기 보이고요. 조금만 고개를 들면은 가밀지구도 보이고 부길에도 다 보이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상당히 입지적으로나 또 건물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잘 지은 그런 주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가셔서 어떤 구조라든지 또 보안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송파구 거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체크해야 될 사항 꼼꼼하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02-2077-6363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이어서 우리가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지역은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네. 우선 이제 강서구를 말씀을 드리자면 서초구 다음으로 면적이 넓고요. 또 송파구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곳이기도 하죠. 또한 1, 2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대 급여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또 이 강서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9호선 라인의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곡의 영향이라든지 또 학군이라든지 주거 편리성이 좋은 지역으로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마곡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1,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은요, 직장인들의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9호선의 증미역, 역세권 지역이고요. 한정거점만 이동하면 급행역인 가양역이기 때문에 마곡지구와 여의도는 10분 이내, 강남과 잠실은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인 마곡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종사자가 16만 명에 달하는 첨단 연구개발단지로 고소득 연구원들의 임대 수요가 탄탄합니다. 또한 월드컵 대교, 개통이 나는 교통호재를 앞두고 있어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이고 상암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등촌동입니다. 마곡 산업단지의 수혜지로 손꼽히는 등촌동의 모습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등촌동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강서구 등촌동 직미역입니다. 직미역에 약 3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1.5룸의 복층형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총 10층이고요. 전용 면적은 31.4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역 시세는 2억 7,900만 원에서 2억 8,900만 원이고요. 전세로 활용하게 되면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1, 2인 가구,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복층형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9호선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인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미역에서 3분 이내에 널찍한 1.5룸의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강서구의 신도시문 마곡이죠. 그래서 이 마곡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로서 마곡의 인프라를 모두 공유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또 이제 바로 부근에 이제 CJ 부지가 앞으로 개발이 되고 또한 교통 개발 호재가 이쪽에도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각종 그 교통이라든지 또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품은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강서구가 이제 마곡 산업단지가 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 출퇴근 환경이 좋은 9호선 라인으로 집가가 분위기가 이제 많이 이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입지 힘이 미래의 가치까지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 역시 집가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는 등촌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한강 생활권이죠. 이제 9호선 라인의 직미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로서 이 주변이 초중고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집계획 시설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주가 우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곡이 이제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 강서구의 1, 2인 가구의 이제 증가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또 원인이 되고도 있는데요. 이런 그 1, 2인 가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소형 주택의 이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곡 내 오피스텔도 부족하고 또한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뭐 발산이라든지 가양동 이쪽을 보시면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들 또한 네. 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또 많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형 주택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러나 수요가 이제 더 넘친다라는 것을 이제 유념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런 소형 주택이 희소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일수록 더 인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교통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제 9호선이라고 말씀드렸고 초역세권 현장이면서 올림픽대로나 서부간선도로 빨리 탈 수 있고요. 또 위쪽으로 상암 마포 또한 여의도라든지 강남 또 아래쪽으로는 쥐밸리를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월드컵 대교가 올해 안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면 강북 접근성이 더 뛰어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서는 최상의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따라서 뭐 교통이라든지 교육, 생활 환경이 좋고 또한 이제 뭐 서남부 공원을 비롯해서 보타닉 공원까지 녹지축도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거대한 녹지 환경도 상당히 잘 갖춰져서 또 쾌적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마곡의 어떤 그 파급력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인구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인구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촌동의 입지 여건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마곡하고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곡을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이 마곡은 아직도 사실 개발이 조금 남아 있죠. 네. 지금 우선 이제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만 평의 초대형 산업단지로서 어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신개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주거라든지 일자리, 여가 이런 그 세 개의 컨셉이 잘 어우러진 또 완벽한 어떤 스마트 시티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 기업들이 주로 대기업으로 조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마곡에 유치가 되면서 이미 일자리 창출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업단지로서 대기업의 자금이 유입이 되는 곳은 보통 다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이 마곡 같은 경우에는 신흥산업 업무단지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그 초대형 그 보타닉 공원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녹지율도 많이 넓혔죠. 그래서 아주 그 녹지율이 넓은 그런 산업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뭐 마곡 이대병원이라든지 각종 뭐 행정기관, 상호시설 이런 것들이 마곡 안에 모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족도시 기능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또 마이츠 산업센터, 산업단지 또한 의료관광 벨트까지 계속적으로 마곡의 개발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CJ 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CJ 부지의 그 개발 사업이 이제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초에 이제 잔금을 마쳤죠. 그래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에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로서 삼성 코엑스의 2배의 크기니까 상당히 큰 현장이죠.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되어 있는 현장으로서 이미 밑그림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중공업 지역이었던 이곳에 어떤 코엑스와 같은 상업이라든지 업무, 문화, 복합 오피스타운이 이제 건설이 될 예정이고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CJ 부지와 상당히 가까운 현장으로서 이 본격 개발이 될 경우에 마곡의 어떤 프리미엄과 함께 입지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통 호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서부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천에서 가양 지나고 홍대까지 해서 이제 그 마포구를 강서구와 마포구를 연결하는 노선이죠. 그래서 서울 중심부의 진입이 빨라지는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도 목동에서 이제 상암 DMC 그리고 청량리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9호선과 또 연결이 되죠. 또 이제 월드컵 대교는 이제 올해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월드컵 대교의 남단과 연결이 되는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이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부간선도로가 또 강남 순환 고속도로와도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월드컵 대교와 서부간선도로와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이어지 면서 이 교통 이용이 너무너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교통의 어떤 그 혼잡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강화가 되는 그런 교통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 환경도 개선되고 더 많은 인구가 등촌동으로 유입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을 등촌동 복층형 오피스텔의 시세는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이 주택의 시세는 2억 7,900만 원에서 2억 8,900만 원이 되겠고요. 네. 전세는 2억 6,900만 원에서 2억 7,900만 원을 활용하실 때 투자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1,000만 원으로 가능하십니다. 네, 또한 이제 월세를 예상을 해보면은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5만 원 가능하겠고요. 또한 대출 가능 금액은 약 70%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1억 2,900만 원에서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 1.5룸 복층형 오피스텔의 평균 시세는요. 2억 7,900에서 2억 8,9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1,0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1억 2,900에서 1억 3,9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층형 오피스텔을 볼 때 체크해야 될 상황들은 뭘까요, 전문가님? 네, 이 복층 1.5룸의 오피스텔이죠. 근데 이 1.5룸의 오피스텔은 다른 데와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상당히 아래 공간도 넓고 윗 공간도 넓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방 하나, 위에 복층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룸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사용 면적이 약 14평대라고 한다면 1.5룸으로서는 상당히 넓은 평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기본적인 풀 옵션 다 갖춰져 있고요. 또한 뭐 요즘은 뭐 다세대 나 오피스텔이 다 안전 장치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임장을 하셔서 한번 현장을 살펴보시면서 역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수요층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에서 1.5룸 복층형 오피스텔을 볼 때 체크해야 될 상황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실전 투자 안목을 키우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 함께 살펴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이번 지역은 이제 강남권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네. 양재동 하면은 이제 주거라든지 학군이 좋고 또 문화와 휴식이 있는 곳이면서 직주 근접의 황금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한 이제 양재 지구 중심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개발이라든지 또한 GTS 노선의 확장, 또한 이런 확충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의 개발, 또한 경부고속도로의 지중화 사업 이런 개발 등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주거 환경도 좋은 곳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발들로 인해서 강남 프리미엄의 핵심의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수한 주거 환경의 성장 가능성까지 겸비한 서초구 양재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은요,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 지역이자 서초 IC, 양재 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강남 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서 교통 환경이 좋고요. 서리풀 공원과 우면산, 양재천이 조성되어 있어서 숲세권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양재동은 서울 교대 재학생과 교직원부터 법조 단지 근무자들 그리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 양질의 배후 수요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거점의 발판이 되어줄 양재동 R&CD 혁신지구가 첫 발을 내디뎠고 동시에 수많은 연구 인력들이 이 양재동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덕분에 향후 꾸준한 인구 유입과 함께 임대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호선 신분당선이죠. 양재역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1층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3.1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이제 실사용 면적은 약 7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시세는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고요. 또한 전세 시 활용 금액은 4,950만 원에서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뭐 초역세권 데이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좀 밝지는 않죠, 요즘 분위기가. 네. 그래서 좀 초역세권일수록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초역세권을 좀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셨죠, 시청자분들? 우리 이윤희 전문가님은 최고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더블 역세권인 양재역과 도보 1분 이내의 초역세권 원룸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투자 가치 본격적으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요즘은 뭐 주거 상품의 규제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오피스텔에 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양재동 하면은 이제 젊은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이기도 하죠. 이 양재역에 오랜만에 그 초역세권에 신규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이 3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와 강남구 이 중심에 있는 곳으로서 교통 환경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바로 왼쪽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남부터미널이라든지 또 강남역도 가깝죠. 또한 강남대로 양재대로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대중교통이라든지 자가용을 이용해서 뭐 서울 시내 또 지방 간의 이동도 상당히 좋은 훌륭한 교통망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앞으로 이제 양재역의 GTX-C 노선이 확충이 되고 또 경부고속도로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교통 효자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런 그 이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집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물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죠. 지금 이제 양재역에서 강남역까지 보게 되면은요, 금융이라든지 보험사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중소기업 등이 밀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축 공급은 그 부족하면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양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개발권역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네. 주변에 서초구청 복합개발이라든지 또한 RNCT 개발 등 많은 개발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지역입니다. 또한 이제 상권을 좀 보게 되면 신노년까지 상업지역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주변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트코라든지 하나로클럽, 뭐 예술의 전당, 법원, 도서관 이러한 것들은 아주 잘 아시는 곳들이죠. 그래서 어떤 인프라가 좋고 또한 생활 환경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는 구룡산이라든지 앞으로는 양재천 이렇게 배산 임수의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한 양재 시민의 숲과 또 이곳 또한 이제 곳곳에 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이 많죠. 그래서 네. 도심 안에 어떤 숲세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거주 쾌적성까지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네, 부동산 가치 상승을 이끄는 네 가지 학세권, 역세권, 태권, 죄송합니다.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그리고 생활 인프라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지역이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그 2015년도부터 계획되었던 사업이죠. 4차 산업을 이제 선도하는 지식 기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RNCT 특구 개발입니다. 네. 약 115만 평이니까 마곡보다 크고 여의도보다도 큰 면적이죠. 이 양재동 일대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R&D 산업벨트의 축으로 개발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기술과 문화가 연계되는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삼성이라든지 기아, LG, 현대 뭐 이런 기업들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중소기업 뭐 R&D 연구센터라든지 많은 업체들이 이제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서 고소득 일자리가 이제 늘어나서 어떤 양재동의 수요층을 증대시키는 그런 고급화시키는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GTX-C 노선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의정부에서 금정까지죠. 예, 강남에서 강북이 빠르게 연결이 되는 노선입니다. 이제 24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삼성 다음역이 이제 양재역이기 때문에 트리플 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보면 한남에서 양재 IC까지죠. 그래서 지상과 지하를 이제 복합 개발하는 이제 입체도로 사업으로서 스피드웨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복층으로 된 12차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차량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또 상부층은 이제 공원화를 시키면서 녹지율을 많이 이제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 체증뿐 아니라 이제 서초구에 이제 동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이라든지 매연, 분진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의 어떤 주거 환경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남부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어떤 그 4대 주요 그 관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40년이 되고 가건물 같이 있었던 건물이어서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그런 그 남부터미널인데요. 이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이라든지 업무 시설이 보강이 돼서 현대화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40층으로 2개 동이 건설이 되는 그런 이제 사업으로서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상권 형성도 더 많이 이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롯데 칠성 부지를 마지막으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강남권의 최대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죠. 서초구에서 가장 주목하고 개발을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롯데타운으로서 여기 역시 이제 2만 명이라는 이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 롯데 칠성 부지는 강남 업무지구의 핵심이 테헤란로의 이제 시작점이죠. 그래서 강남의 어떤 그 강남 중심과의 업무와도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런 그 많은 개발 또한 교통 호재 이런 것들로 미래 가치를 많이 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자체의 업무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배우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양재동의 임대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 지역 원룸 오피스텔의 임대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가격 분석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전세는 2억 8,050만 원에서 2억 9,750만 원 활용하실 때 투자 금액은 4,950만 원에서 5,250만 원입니다. 강남권에서는 요즘 뭐 한 7천, 8천 1억까지도 지금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는 다소 저렴한 투자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월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가능하십니다. 대출은 2억 3,100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투자 금액은 6,9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의 원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는요. 3억 3천에서 3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4,950에서 5,25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6,900만 원에서 7,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양재동에서 원룸 오피스텔을 볼 때 체크해야 할 상황 뭐뭐 있을까요? 네, 이 오피스텔은 이제 초역세권이라는 굉장히 큰 장점도 갖고 있지만 테라스가 있는 그런 원룸 오피스텔로서 상당히 이제 차별화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서울 중심부에 테라스가 있는 오피스텔 뭐 사실 찾기 쉽지가 않죠. 그럼요. 네. 또한 이제 저층부는 2층까지는 근리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요. 총 3가지 타입의 120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좋고요. 또한 내부 구조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호텔 못지않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시공이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대리석 바닥이라든지 또 빌트인 가전, 또 수납 공간이 좋고요. 또 이제 내외부 자재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또한 입주민을 위한 어떤 코인 세탁실이라든지 이러한 그 보안 시스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 이 선분양이기 때문에 직접 가보시면 홍보관에 이제 유닛이 있죠. 그래서 실제 주택과 똑같이 만든 주택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또한 임차 경쟁력은 있는지 또한 보안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잘 갖춰질 것인가 또한 이제 계약 조건 또한 신탁사 이런 것들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테라스가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그 오피스 한번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데 한번 살고 싶으시죠? 네. 꿈입니다.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네, 이번 지역은 이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이 네. 천호동 지역 역시 이제 강남 4구죠. 그러면서 앞으로 강남 4구로서 변화의 중심 지역이 이제 바로 천호동이 되겠는데요. 네. 이곳 역시 이제 강동구도 녹지 환경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 또 학군도 우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교통망이 이제 많이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이제 산업단지가 많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죠. 또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서 앞으로 그 신흥 주거지로서 지역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변화의 중심지 천호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강동구의 랜드마크 지역인 천호동은요. 지하철 5호선인 강동역 역세권 지역으로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수월하고요. 천호대교와 광진교를 통해 강변북로 이용도 편리해서 우수한 교통 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이 천호동은 광나루 한강공원과 천호공원을 품고 있는 대표적인 숲세권 지역으로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마트, 영화관, 아울렛 등 쇼핑과 문화를 아우르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교통망 개선과 업무단지 조성, 재정비 사업까지 활발하게 진행 중이어서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 강남 4구로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족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천호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곳에서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는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네, 5호선 강동역입니다. 여기도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죠. 도보 한 3, 4분 이내에 있고요. 1.5룸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총 13층의 규모고요. 전용 면적은 약 15.9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지역 시세는 2억 4,500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하게 되면은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 임대 시 실티주자금 2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1.5룸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입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동역 초역세권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혼합이 된 그런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이제 바로 한 300m 거리에 이제 바로 왼쪽으로 천호 재정비 촉진 지역이 있고요. 또한 위아래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또한 뭐 재건축이라든지 도시환경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면서 또한 그 고덕 상일 업무지구의 배후 주거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천호 재정비 지역이 지금 상당히 그 많은 그 개발이 활기차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천호동에 가보시면은 집장촌이었던 곳과 또 낡은 주거 지역이었던 곳이 다 펜스로 이렇게 쳐져 있어서 한창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호역 일대가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천호동에 이제 낙후됐던 어떤 이미지가 이제 다 벗어나게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업무라든지 주거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깔끔하게 이제 조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교통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5호선에서 강동역과도 가깝지만 강동역과 천호역과 역간거리가 아주 짧죠. 그래서 천호역을 이용하기가 좋아서 5호선과 8호선이 교차를 하고 춘천 구간 고속도로까지 있는 천호역과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올림픽대로라든지 천호대교를 통해서 강남, 강북 간의 접근성이 좋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둔촌 잠실로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네네. 또한 5호선, 8호선, 9호선, 5호선, 8호선 공사 중이고요. 이제 9호선 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세종간 고속도로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강남 인접성뿐만이 아니라 교통적으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지금 주변에는 이제 많은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죠. 천호현대라든지 파밀리에, 뭐 레미안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서 이 지역의 그 1, 2인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으로서 젊은 세대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형 평수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역과 가깝다라는 장점
것과 어떤 그 깔끔한 인테리어, 또한 작지 않은 평수로 인기가 있는 주택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바로 옆에 강동성심병원이 있고, 또한 이제 천호대로를 따라서 상업 지역에 어떤 크고 작은 오피스, 또한 뭐 전문 병원도 여기는 많이 있죠. 또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 상일동에 그 안에 이제 소형 주택이 많지 않아서 이쪽에 다 넘어와서 이제 길동, 천호동 이쪽으로 소형 주택들을 많이 얻기 때문에 어떤 직장인이라든지 신혼 부부의 수요가 상당히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현대백화점이 있는 천호 로데오 상권을 비롯해서 뭐 아울렛이라든지 구청이 인접해 있고, 또 뭐 생태공원이라든지 올림픽공원, 뭐 도심 속의 어떤 녹지공간 활용도도 아주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초역세권의 현장으로서 강동 지역이 변화가 될수록, 발전이 될수록 주택 가치의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인근의 번화가 또 산책할 수 있는 또 곳도 있고요. 대형 공원도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주택의 그 투자 가치가 정말 높을 것으로 또 예상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개발 호재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교통망의 확장인데요. 동서남북으로 이제 확장이 되죠. 그래서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내 북부역 에서 이제 3기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고요. 5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일에서 이제 하남까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또 아래쪽으로 이제 직결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일 마천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새로운 전철이 생기는 효과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9호선 4단계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훈병원에서 강일지구까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제 5호선 고동역과 환승이 가능하고요. 이런 그 세 가지 노선 다 송파구에서 다소 아쉬웠던 이제 강남 진입이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그런 개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덕 비즈밸리죠. 고덕 상업 업무단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멀지 않았죠. 22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첨단 업무단지만 있죠. 앞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함께 세계의 강동구를 이끄는 첨단 핵심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파급 효과가 11조, 또한 상근 인원을 한 5만 명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한 자족 도시 기능을 갖춘 그 경제 중심지로 강동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랜드마크가 될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이라든지 문화시설, 호텔, 컨벤션, 뭐 이케아가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좀 그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뭐 롯데몰이라든지 또 많은 어떤 그 15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어떤 그 공공기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강동구의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천호 재정비 촉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중심 지역 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어떤 그 낙후된 이런 그 많은 시설들이 모두 없어지고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 이미 착공했고요. 나머지 구역은 단계별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든지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났다든지 이런 그 사업 속도가 좀 다르긴 한데요. 앞으로 이 진행 규모가 상당히 엄청나게 큰 대규모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상복합이 약 1,000여 세대가 들어오고 오피스라든지 상업시설로 들어오면서 어떤 그 재래시장이 재정비가 되면서 로데오 상권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천호동 지역이 사통팔달로 교통망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강남 4구로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천호동에 위치한 1.5룸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 할까요? 네, 2억 4,500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이 되겠고요. 네. 전세는 2억 2,500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활용하실 때 네.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이 되겠고요. 네네. 네, 월세를 예상해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출은 이제 40%에서 오피스텔이 이제 혼합이 됐으니까 70%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투자 금액은 주택일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1.5룸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균 시세는요, 2억 4,500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금 2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금 1억 3천에서 1억 3,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끝으로 천호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볼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호동의 대규모 개발지에 인접지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1.5룸으로서 총 이제 13층 건물의 41세대입니다. 상당히 통풍과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옥상 정원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번 임장하셔서 한번 안전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옵션 기능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이윤희 전문가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희.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02-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